2003년 2월 5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2003년 2월 5일은 휴전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을 왕래하는 길이 뚫린 날입니다. 바로 금강산 육로 관광 개방이 시작된 건데요. 민간인이 판문점을 거치지 않고 도로를 통해서 남북을 오간 것은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 전에는 배를 타고 장전항에 가서 거기서 배를 내려서 거기서부터 육로로 갔는데 이제 육로 길이 뚫린 거죠. 50년 만에 금강산 관광을 했고 드디어 육로 길이 뚫리면서 많은 분들이 금강산 맛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 금강산이 얼마나 아름다우면은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번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고무줄 놀이하고. 네, 맞아요. 맞아요. 할 때 했었어요. 이런 노래까지 있는데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금강산 언제 처음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게 된 건가요? 네, 금강산 우리나라 그 아름다운 수많은 산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산 이래서 조선시대 내내 금강산 한번 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이 금강산 관광은요.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1989년 방북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관광 논의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10년 뒤에야 정 회장이 솥대를 몰고 방북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 이때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갖게 되고 이러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때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1998년 11월 18일 역사적인 금강산 유람선 관광이 시작이 됐고요. 육로 관광은 2003년 2월 5일 날 육로 관광을 위한 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정몽원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과 통일부 관계자들이 사전 답사단 87명이에요.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휴전선을 넘어서 동해선 임시도로를 따라서 북한으로 향했고 답사를 마친 후에 곧바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육로 관광을 시행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의가 좀 진척이 더디다가 현대그룹과 북한이 추가 협상을 벌인 끝에 그로부터 7개월 뒤인 그해 9월부터 육로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남북한이 최전방 비무장지대 일부를 개방한 거죠. 아주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렇게 육로가 뚫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고성의 금강산 콘도에서 북한 온정리에 있는 북한 출입국 관리소까지는 불과 39.4km밖에 되지 않아요. 버스로 40분이면 갑니다. 수도권에서 출발하면 서너 시간이면 금강산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이 개발됐는데 당일 코스도 있고 1박 2일 코스도 있고 2박 3일 코스도 있고 그랬습니다. 주요 관광지는 금강산, 노천온천 그리고 북한 서커스와 괴단 공연, 관람 이런 거였습니다. 관광구역 안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고요. 대화를 나눌 수는 없지만 북한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셔틀버스가 마을 지나는 길로 다녔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실제 사는 집을 바깥에서 볼 수도 있었습니다. 기념품 샵에서는 여러 가지 기념품을 팔았는데 그중에 가장 인기 있던 품목은 들쑥술. 네, 맞아요. 였다고 하죠. 네. 이 금강산 관광이 성황리에 이루어져서 2005년 6월 달에 누적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했고 2008년 8월에 2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북한이다 보니까 관광할 때 뭔가 주의해야 하고 또 신경 써야 될 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관광이었어요. 이거 가게 되면 가이드한테서 귀가 따갑게 듣는 주의사항들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죠. 첫째, 지루한 검문 절차를 탓하지 말라. 일단 이 고성에 있는 금강산 콘도에 핸드폰은 다 맡기고 가야 되고 배율 높은 고성능 카메라, 캠코더, 쌍안경, 녹음기, 노트북 이런 거는 못 가져갔습니다. 참을 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관광버스 기사가 유리창에 참을인자 3개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둘째, 버스 안에서 바깥 풍경 사진 찍지 마라. 북측을 향해서 절대로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됐습니다. 셋째, 흡연을 삼가라. 흡연은 갈색나무 재떨이 반경 1m 안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흡연하면 안 돼요. 넷째, 손가락질 하지 마라. 북측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 것은 정말 금물이었어요. 북한 군들이 남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손총질이라고 해가지고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침 뱉지 마라. 이건 우리나라도 하는 그러지 않나요? 얘기인데요. 침을 뱉거나 콧물을 심하게 흘릴 경우 위반금 $10,
이런 근데 게 콧물도 부과가 그래요? 됐어요. 콧물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침은 그렇다 쳐도 콧물이 흐르는 거는.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 비슷하다 이제 끈적끈적거리니까. 아, 그런가요? 네, 손수건으로 잘 닦아야죠. 여섯 번째, 관광지역 경계선을 넘지 말아라. 모험심이 발동하더라도 이건 참아야 됐어요. 허용지역 경계선을 넘으면 이것이 자칫 외교 문제로까지 비유할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콧물부터 손총질부터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이 열기가 식지 않았단 말이죠, 그죠? 근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전면 중단이 됐죠. 네, 2008년 7월인데요. 이날 정말 불의의 사고가 벌어집니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 때문에 관광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박 씨는 생일을 맞아서 친구들과 금강산 관광을 찾았던 평범한 주부였어요. 박 씨가 해안가 철책을 산책하던 중에 관광 통제 울타리를 넘어가게 됐어요. 그때 북한군이 쏜 총탄에 피살당한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금강산 관광은 누적 관광객 2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기약 없이 중단되고 맙니다. 이후 정말 강산이 한번 변하고도 남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됐잖아요. 북한은 2021년 금강산 관광지구 일대 남측 시설들을 대부분 철거했고요. 무단 철거한 금강산 골프장 부지는 옥수수 건조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사실상 이 일대는 방치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담당해왔던 금강산 국제관광국까지 해체했고요. 자,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입은 경제 손실은 최소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2조.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남북 관계는 언제든지 한순간에 틀어질 수 있다. 이런 맞아요. 걸 보게 네, 되고요. 네. 지금 금강산 관광을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런 희망도 가물가물해졌어요. 네. 네, 지금 정말 한반도에 평화가 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는 아주 먼 옛날의 일처럼 가물가물해졌지만 금강산 관광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한 이 기억은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강산에 올랐다가 거기 그 노천 온천 네. 이렇게 탁 앉아서 금강산 봉우리 쫙 바라보던 그때 생각이 납니다. 오. 네. 자, 오늘의 역사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그러겠구나.